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국어 교과서 70쪽부터 73쪽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하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징 4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던 그 4가지 낱말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서 누가, 어떤 일, 어떤 마음, 어떤 표현, 이 4가지였어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는 누가, 어떤 일로, 어떤 마음을, 어떤 표현으로 전할지가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가 나에게 준비물을 빌려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말 고마워 라고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영상을 다 본 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왜 그럴 텐데? 언니 왜? 고마워요. 왜? 그냥 항상 늘 고마워. 야, 너 그런 것 좀 하지 마. 뭐야, 뭔 소리야? 느닷없이 뭐가 고맙대냐,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건데요? 이것은 뭔가가 있는데. 됐어? 술 먹었나, 아침에? 엄마 어, 고맙다고. 알았다고. 아, 좀 이쁘게 좀 얘기해봐. 그정아, 어? 가서 찬물 한 그릇 마셔. 어? 미쳤는 건데, 이거지. 서준아 너무너무 고마워. 왜? 엄마가 서준이한테 이것저것 너무 고맙다고 잘 챙겨주지 못하는데 우리 서준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커주고 친구들이랑 여보세요? 서준이 어머님, 서준이가 지금 가버렸는데? 네? 나도 고마워. 이걸 누나 못 바꿀 정도로 고맙다. 내가 고맙지. 아쉬우면 너 끄떡 너 불러.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는 더욱더 감사하고. 아이고, 내가 고마워. 우리 물란씨 고마워. 이민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옆에 없어도 마음은 늘 옆에 있었지. 아, 눈물이 나는데. 나도 고마워 늘. 아유,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너는 내 기쁨이야. 알았지? 응, 그래. 그래? 아니,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와서 애들까지 봐주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 엄마, 어. 내가 많이 사랑해. 어이구 저지야. 나도 너희들 사랑하니까 내가 해주지. 안 사랑하니까 내가 해주지. 안 사랑하면 너희들 해주냐? 엄마, 지켜보고 계시죠? 늘 힘들 때나 엄마 생각하면서 정말 화이팅하고 있으니까 엄마, 꿈속에서 얼마 전에 배웠는데 너무 좋은 모습이어서 좋았고요. 엄마가 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은 제가 항상 갖고 있는데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 많이 하는 편인데 가족들한테는 많이 안 하나. 이제는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나가서도 고마운 분들께 전화를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앞으로 많이 표현하고 많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곁에 항상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아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았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쑥스러운 마음에 왜? 라고 물어본 언니도 있었고, 또 엄마의 전화를 받다가 도망가는 아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니까 내가 더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사랑해 라고 말하니까 내가 더 사랑한다는 말이 나한테 돌아왔어요. 영상 속 사람들이 전에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서툴러서 잘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나요? 행복한 기분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고 말해주었지요. 이렇게 말이나 글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마음을 표현하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느끼고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공부를 마친 뒤에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한번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안창호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해본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글로 써서 표현해 본 경험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을 전해 보았나요? 동생과 다툰 일에 대한 마음, 또는 엄마가 새 옷을 사주셨을 때의 마음, 또 친구를 놀리고 난 후의 마음 등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 동생과 다투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럼 다투고 난 뒤에 동생에게 어떤 마음을 전했나요? 네, 동생과 다투고 난 후에는 아마 미안한 마음을 전했을 거예요. 다툴 때는 정말 미웠겠지만 막상 다투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선생님도 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동생과 다투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했던 경험이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정말 미안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와 같은 말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보았을 거예요. 자, 교과서 70쪽에는
안창호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교과서 71쪽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족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지요. 그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72쪽에는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이 답해야 하는 몇 가지 질문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필립,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내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있어 매우 걱정되는구나. 팔이 났거들랑 내게 바로 알려라. 한 학년 올라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구나. 나는 이곳에 편안히 잘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동양에 온다고 해 홍콩으로 왔다만 그들이 이곳에 들르지 않아 만나지는 못했단다. 나는 곧 상하이로 돌아갈 거란다. 내 아들 필립아,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만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한단다. 내가 어리고 몸이 작았을 때보다 더욱더 힘써야 하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너는 워낙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쉬울 거란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해. 또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단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지. 더욱 부지런해져라. 어려운 일도 열심히 견디거라. 책은 부지런히 보고 있니?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좋은 책을 골라 꾸준히 읽어라. 좋은 책을 가려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란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책을 읽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책은 두 종류를 택하렴.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이고, 둘째는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다. 또 우리 글과 책을 잘 익혀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말을 따라주겠지? 너를 믿는다. 1920년 8월 3일 홍콩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편지를 잘 읽어보았나요?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72쪽 3번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물음에 답해봅시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어디에 계셨을 때 쓴 편지인가요? 맞아요. 홍콩이에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동양에 온다고 해 홍콩으로 왔다만 그들이 이곳에 들르지 않아 만나지는 못했단다. 라는 부분과 마지막 홍콩에서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었지요. 다음으로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네,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책을 골라서 꾸준히 읽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좋은 책을 골라서 꾸준히 읽는 것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과 또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음으로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글쓴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일로, 어떤 마음을, 어떤 표현으로 이 네 가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떠올리면서 다음 물음에 함께 답해 볼까요? 글쓴이는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을 전했나요? 아들 소식과 앞날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편지로 전달했어요. 그럼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한 학년 올라가게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과 팔을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서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다음으로 글쓴이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나요? 축하한다. 무척 기쁘구나. 너를 믿는다. 와 같은 표현으로 마음을 전달했어요. 자, 이제 한차시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자, 다시 이어서 공부해 봅시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마음을 표현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던 경험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다시 읽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야 해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친구나 선생님, 가족 등 마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씁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적어봅니다.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아쉬운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전하려는 마음을 드러낼 때 읽는 사람과 함께 겪었던 일이나 또는 읽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주었던 일 등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야 해요. 그리고 고마워, 미안해, 쑥스러워, 두근거려 등과 같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적어두면 글을 쓸 때 도움이 되겠지요? 잠깐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징 4가지. 누가, 어떤 일로,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가 다 나와 있지요?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편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짜임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보통 편지글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되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받는 사람, 즉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는 등의 인사말을 적어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마음도 고려해서 써야겠지요. 그리고 글의 가운데에는 편지를 쓴 이유와 읽는 사람과 함께 겪은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요. 이 글은 아버지가 아들과 관련된 일을 떠올리며 쓴 편지예요. 그리고 축하한다, 기쁘구나 같은 표현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또 열심히 견디거라, 꾸준히 읽어라 같은 표현으로 당부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의 끝부분에는 바라는 점이나 끝인사, 글을 쓰는 사람, 즉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야 합니다. 이 편지에서는 아들이 책을 잘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 73쪽을 보세요. 이번엔 안창호 선생님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골라 빈칸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빈칸을 다 채워보았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글을 쓸 때 고려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편지글에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아들이었지요. 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일로 쓰는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아들의 안부를 묻고 또 아들에게 당부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면 글쓴이는 어떤 마음을 전했나요? 네, 아들이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친 일을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어요. 또 한 학년 올라간 일을 축하하는 마음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기를 당부하는 마음도 편지로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글쓴이는 이런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걱정되는구나, 축하한다, 힘써야 한단다 라는 표현으로 마음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도 잊지 않아야겠지요? 잘 보세요. 누가 어떤 일로 어떤 마음을 어떤 표현으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첫 번째,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 글에서 전하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여 써야 합니다.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배웠었지요? 자, 다시 한번 누가
어떤 일로,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겁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직접 써볼 거예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